법대로 하자 진경희 변호사, 유승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영현 장관 변호인으로 활동하시니까 김영현 장관 관련 말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현 장관님이 사실 6월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네. 석방이 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전날 별건으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네.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영장 신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곧바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소하지 못하시고 네. 바깥 공기를 1초도 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특검의 더러운 짓거리에 네. 다시 구속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지금 새로운 사건으로 형사 34부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예. 그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도 그 당시에 그 주요 사건 재판을 하다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올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뭐 별것도 아닌 거 하나를 남겨놨다가 추가 기소를 네. 하는 식으로 해서 연장해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똑같은 편법이 이번에 사용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일단은 먼저 들어봐야 되는 게 당시랑은 더 사악해지고 더 불법적으로 바뀐 것이 기존에는 아예 죄명이 완전히 달라진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예. 물론 그동안 다 수사 자료 기존에 해놨던 거를 갖다가 또 뭐 하나 엮어서 한 거는 분명히 똑같은데 네네. 그런데 이제 직권남용 뭐 이런 걸로 박근혜 대통령 구속해 놓은 다음에 네. 갑자기 이제 뇌물죄, 예. 뇌물죄는 이제 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받았다, 뭐 금품을 받았다, 뭐 이런 걸로 사실은 죄명을 완전히 좀 새롭게 구성을 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이자들이 지금 내란이라고 뭐 엄청 뭐 그냥 그럴 듯하게 막 그냥 침소봉대에서 기소를 해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일부 행위를 그러니까 수사도 다 돼 있죠. 마찬가지로 수사 다 돼 있고 이미 요거는 구속기간 만료 때 다시 추가 써먹어야 기소하려고 되겠다. 예, 그걸 빼놓은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특검을 왜 만들었습니까? 뭐 자기네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더 수사를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예. 수사를 안 했습니다. 수사를 안 하고 특검이 서류를 인계받자마자 뭘 인계받았겠습니까? 기존의 검사로부터 그 빼놓은 그거를 하나 이제 인계를 받은 거죠. 우리가 구속기간 만료에 대비해서 요거 빼놨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인계를 받은 그날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소장 몇 장 써가지고 그냥 바로 곧바로 기소를 했고요. 예. 박사님께서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라고 이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불법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근거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나왔던 네. 그런 근거들을 그대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어허. 즉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불법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탄핵 심판에 뭐 수사 기록을 갖다가 송부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그때 했거든요. 네네. 그때 했으니까 정당성이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때도 했으니까 예. 이번에도 한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도 특별 검사가 있고 특별 검사보가 있고 뭐 파견 검사도 있고 뭐 쭉 많습니다. 네. 파견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지들이 만든 특검법에 따라. 어허. 파견 검사가 사실은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수사에 협조만 할 수 있어요. 아하. 기존에 파견 검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수사는 특별 검사나 특별 검사보가 해라. 이게 이제 법률의 명령인데 자기네들이 만든 거죠. 네. 그런데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막 수사한다고 그냥 설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설치면은 이게 불법이다. 특검법상에 그런 조항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특검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이걸 또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법이 불법을 인증하는 꼴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우파 활동을 오래 해오신 이제 우리 고성욱 박사님이나 이런 영역에서 볼 때는 이 모든 법치에 무너지는 거나 아니면 헌법 위반적인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초래됐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확인 질문 드릴게요. 그 특검이 검찰로부터 그동안 수사됐던 기록을 넘겨받아서 당일날 이제 추가 기소를 김영현 장관을
재판을 향해서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특검이 검찰이 넘겨준 수사 자료를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무슨 수사가 그동안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아 여기에 이 부분이 좀 미진했구나. 그럼 우리가 그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자료가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됩니까 분량이? 분량이 권수로 따지면 한 200권이 됩니다. 200쪽이 아니고 네. 200권 정도 됩니다. 보통 한 권이 한 3, 400쪽 3, 4천 쪽. 3, 4천 쪽입니까? 예. 이만한 거가 200권. 네네. 이거를 당일날 다 보고 다 보고. 그 중에서 아 이게 노상원이한테 비하폰 만들어준 요게 빠졌구나. 그거를 딱 집어내 갖고서 추가 기소를 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속한 기소는 검사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기소가 아니라 그냥 자의적 기소죠. 자의적 기소. 그냥 수사 자료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소하겠다 하면 그냥 기소하는 그걸 자인한 겁니다, 사실은. 네. 하여튼 그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법 편법 추가 기소로 김영현 장관이 정말 1초도 바깥 공기를 쐬지 못하고 계속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김영현 장관 그 후에 저 한번 보셨습니까? 어떤 지금 이제 영장이 발부된 날 자정이 원래 이제 예. 출소하시는 날이었는데요. 네. 영장이 발부가 됐고 바로 그 다음 날이 공판일이었습니다. 원래 형사 25부 직위원 재판부의 공판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 뵀고요. 예. 이게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네. 그러면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 추가 기소를 하겠다 뭐 이러고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 그러면 왜 김용현 장관만 이렇게 했을까? 김용현 장관님만 왜 이렇게 했을까? 이 6월 27일이 재판일이기 때문에 6월 26일 날까지 만료가 되니까 6월 27일에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존 재판부에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재판부에 배당을 해서 별건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속이 보이는. 그럼 단일 사건을 두 재판부에 나눠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은 그러니 이제 저희가 사실 기피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이 코너를 제가 왔을 때 저희가 이제 기피 신청을 하고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 법원에서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추려고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영장 만료되는 그날이었죠. 영장 그 구속기간 만료되는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걸 연기하는 결정을 할 때도 그러면 왜 그렇게 25일로 결정을 하냐. 뻔뻔하게. 누가 봐도 이건 영장 발부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 전까지. 그렇지. 재판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는 재판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냥. 네, 그날. 이게 이제 그 사건은요. 같은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를테면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도 한 사람이 잡혀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도둑질한 것도 드러나고 또 다른 강도 사건도 드러나면 이거를 원래는 다른 경찰서나 다른 재판부에서 다루던 것조차도 한 군데로 모아요. 맞습니다. 이걸 병합해서 심리해 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됐어. 강도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하다가 이제 이 흉기가 나타났어. 이 흉기를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어디 점에서 훔친 거가 드러났어? 그러면 이 훔친 사건만 따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거랑 똑같은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특검이. 정말로 황당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검이 이런 나쁜 짓 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재판에서도 수사에서도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심각한 거는 법원이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특검이 그렇게 긴급하게 자의적인 기소를 한 다음에 자기네들도 사실은 25부에 배당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5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내달라. 근데 34부에 배당을 한 법원이? 거예요. 예, 법원이. 사건 배당은 법원이 하니까. 그리고 나서 34부가 추가 구속을 해달라 이 의견을 내기도 전에 34부에는 34부에 내기도 전에 영장 신문기일부터 딱 잡은 거죠. 영장 신문기일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그 34부에 새롭게 이 특검이 불법적인 의견서를 내기 전까지는 법원이 주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공판기일도 열기 전에 공소장만 떨렁 보고
영장 신문기를 잡느냐. 이거는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당시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이 송달도 안 됐거든요. 네. 우리가 뭘로 재판받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아하, 네. 예. 그런 상태에서 구속영장부터 한번 보겠다. 예, 이게 그러니까 법원 지금 주도입니다. 우리 그 유승수 변호사 말씀대로 그냥 법원이 알아서 지것들이 그냥 벌렁 들어놓아서 그냥 온갖 아양 떨고 아첨하고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무너졌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김용현 장관님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 재판이 사실 재판과 수사가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예. 김용현 전 장관님의 이 절차를 사실 저희가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 수 없는 게 네. 여기서 밀려버리면 똑같은 불법이 일어나거든요. 그 네.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장관님의 영장 신문에서 이제 특별 검사 보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 파견 검사라고 해서 기존의 특수본 검사들, 기존에 공소 유지를 하던 검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얘기를 하고 뭐 하는 거죠. 그런데 특검법상에 그게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아하. 예. 물론 이들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렇게 했다. 그 특검법 뭐 그렇게 해서 인정해줬다. 이 불법의 불법을 근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공소 유지나 공소 제기에 자격 없는 자들이 재판정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도 자격이 없는데 지금 엊그제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예, 조사도 예.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경찰이 들어와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무슨 근거냐? 그러면 특별 수사관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이 될 수 있는 건 특별 수사관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그냥 행정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지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명장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심지어는 대통령 측에서 고발까지 했던 그자가 들어와서 수사를 하겠다 하면은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검법상 검사가 아닌 자가 이름이 뭡니까? 자기네들 팀 이름이 특별검사 아니에요? 특별검사. 이 주도권이 검사에게 갔다. 적어도 검사의 지위를 가진 그리고 적어도 특별 검사의 지위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무슨 총경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네. 수사를 한다는 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대통령 측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박창환이라고 하는 자인데 네네. 무슨 경찰청의 무슨 수사과장인데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보가 들어왔고 그리고 박창환이라는 자도 들어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박창환이라는 경찰 하나만 달랑 들어온 게 아니고 특검보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옆에 뭐 도와주기 위해서 도우미처럼 뭐 이렇게 앉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특검보는 거의 그 질문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박창환이라는 자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처음에는 일단 응대를 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 나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 못 받는다, 조사 못 받는다 이렇게 거부를 해서 한 서너 시간 동안 버티니까 저것들이 어쩔 수 없이 박창환이를 교체하고 뭘 했다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이에요. 보통 이제 변호사니까 그런 사건 조사실 같은데 배석하잖아요. 네네. 피의자를 위해서. 그러면 검사하고 검사 옆에 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입회할 수 있죠. 예, 검찰 수사관이라든지. 네네. 예. 근데 검사가 주로 질문하고 혹시 뭐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뭐 또는 검사가 잘못 알았을 때 옆에서 사실은 그게 이겁니다. 이런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조사 전체를 옆에 있는 자가 주도하는 경우 혹시 보셨어요? 없습니다. 절대. 아니 그럴 거면 검사가 필요가 없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 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검사 맨날 그냥 술이나 먹는 거지 뭐 왜 필요하겠어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 검사가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질문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김용현 장관님 이제 그 특수본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예. 형식대로 검사가 질문을 하고 옆에는 검찰 수사관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입회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보조적으로 이제 어떤 사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네. 뭐 보조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보조적으로 근데 그건 보조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검사에 대한 어떠한 감시의 기능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뭐 인권 침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관점에서 네. 뭐 이렇게 권력 통제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거는
검사가 몰라요 지금. 검사가 이 사건을 모릅니다 사실은. 아 모르니까 아무 그렇죠. 질문도 못했다. 사실 실제로 영장 신문에 들어와서도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영장 신문 바로 다음 날에 이제 또 공판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거기에도 이제 특별검사 보가 들어와가지고선 네. 근데 발언을 못 합니다. 왜? 아하. 전혀 모르거든요. 아하. 말씀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수사 기록의 양이 쓸데없는 거 이런 것 많아가지고 볼 새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허.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 당연히 이 지금 재판정에서 그 몇 마디도 못 하는데 수사하는데 대통령을 앞에 앉혀두고서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특히 상대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고 이게 인신의 구속 문제 또는 뭐 형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를 맞습니다. 정말 이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잘 써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이 지금 여기 자료가 꽉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걸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줄을 제가 인용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도 그 한두 줄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다 본다고요. 그럼요. 아니, 그게 기본 아닌가요? 아 그거는 지금 박사님 정도 되시는 분은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근데 사실 검사나 특별검사의 지금 수준이 예.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네 수준은 어떠냐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그거보다 훨씬 높고요. 왜 이 특별검사나 이 수사기관의 수준이 바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예.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용을 하나 하든 당연히 수사기록은 더더욱 그렇고요. 예. 수사기록이나 어떤 이거는 사실 공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더더욱 그런데 이자들은 사실은 이런 자료나 증거들을 보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사실은 망신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실제로 말을 법정에 나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거나 신문사항의 근거나 이런 것들을 되물어 보거나 아니면 근거를 제시해라. 우리가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조사 받을 때 증거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피고인의 방어권이거든요. 피의자의 방어권. 그런데 그런 것들 했을 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할 말이 없거든요. 아하.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아하. 그리고 네. 법정에서도 법률상의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사 과정 전반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상 출입을 요구했으니까 불출석 사유가 뭐 안 되는데 그걸 요구했으니까 불출석으로 보고 영장 치겠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깡패들이라는 거예요, 깡패들. 예. 깡패들입니다. 지금 이 특검이나 아니면은 지금 기존에 수사를 했던 특수본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네. 법률상의 어떠한 근거를 드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의 이 민주당이 짜놓은 이 여론의 판 안에서 그 여론을 등에 업고 그냥 그 어떠한 감정적인 재판을 하는 거죠. 아주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게. 네. 이게 지금 그 피의자 신문은 임의 수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네.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피의자 신문을 포함해서 모든 수사는 사실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임의 수사. 네, 예. 임의 수사라는 것은 그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조사 받을 사람의 의사. 맞습니다. 조사하겠다는 자들의 의사가 아니고. 그 의사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굳이 강제로 하지 말아라. 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의사에 반했기 때문에 침해가 있을 수 있고 그 침해의 적법성을 또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임의 수사다. 피의자와 뭐 또는 피고인 이렇게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의 어떤 협의나 의사 결정을 통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 이제 압수수색이 먼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먼저는 임의 제출을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 예. 조사를 받으러 오면은 거부할 수도 있지만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피의자는 자기가 방어권을 행사할 거면은 영장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뭐 우리가 제출해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해보자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피의자의 의사에 달린 거죠. 아하. 지금 일단 출석 요구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출석 요구는 임의 수사에 착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네. 그거에 대해서 일정을 협의한다. 이거는 당연히 뭐 임의 수사가 아니라 심지어 강제 수사라 하더라도 당연히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국이가 대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당장 법정에서 구속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며칠간을 조율을 해서 시간을 주잖아. 감옥에 보내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요. 참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들의 법 집행이라는 게.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께서 나가신다. 네. 나간다. 나가서 조사를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때 없어졌잖아요. 포토라인이라는. 포토라인은 그 조국이가 없앴지. 게. 그런데 그들에게는 막 적용하고 하면서 지금 대통령 잡았을 때 이거는 중요한 수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수사라는 그러니까 이들의 실력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맨날 그 무슨 대통령의 인권이나 어떠한 우리 진영의 인권을 침해할 때는 규칙에 있고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들고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만든 규칙도 안 지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수사할 때는 지금 갑자기 지하 출입은 예가 없다. 지하 출입이 예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아니 지금 경호상의 위에나 우려가 현저한데 자기네들이 무슨 근거로 이걸 갖다가 위로 올라와라 아래로 올라와라. 검사실에 출석하는 게 본질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예. 이 임의 수사라는 게 그런데 방식까지도 뭐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차를 타고 와라 걸어와라 이런 거까지 결정하게 생겼어요. 정말로 좌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 좌파들이 아주 뻔뻔하고 몰상식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예. 내란범이 무슨 인권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내란범이 아니라 지금 저분의 신분이 대통령이시잖아요. 전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이나 절차도 안 지켜지면 본인들 있잖아요. 좌파들 본인들은 그냥 개처럼 그냥 굴려도 할 말 없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인권도 안 지켜지는데 일반 국민들의 인권이 지켜지겠어요. 인권에 대한 기본 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예. 한 가지 지금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는 저 종북 주사파 개딸 권력의 그 자유파 괴멸 작전 때문에 불시에 뭐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뭐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로 네네. 이제 그럴 텐데 이것도 영장을 가지고 강제로 압수를 해 가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때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 그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죠. 맞습니다. 누구누구의 핸드폰, 네. 뭐 누구누구의 노트북 이런 거에 그런 게 없이 그냥 압수수색이라고 덜렁 한 장 갖고 와서 뭐든지 다 뒤집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영장이 없을 때는 임의 제출을 저쪽에서 권유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장이 없으면은 난 내 핸드폰 안 줘. 그러면 못 가져가잖아. 가져가면 저거 도둑질 강도 아니야. 강도죠, 강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 법적 기본 어떤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경찰에 협조한다고 경찰은 봐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해 버리죠. 반대로. 아하, 예. 그러니까 경찰이 마치 이제 이 제출을 하면은 협조가 되고 최소한의 뭐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반대죠. 임의 제출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사실은 임의로 내가 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정보 그 자체를 전부 다 포렌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하, 예. 이미징을 하죠. 그 피의자가 또는 피조사자가 낸 거니까 네네. 다 조사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장을 받으면 오히려 인권 침해 덜해요. 왜냐하면 영장은 그냥 판사가 무슨 뭐 아무 생각 없이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판사가 그 뒤에 제한 사항을 붙이는데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혐의 사실하고 관련 있는 휴대폰이 아니잖아요. 휴대폰이 아니라 뭐가 관련 있는 겁니까? 휴대폰에 있는 전자 정보가 관련 있는 그렇지. 거기 때문에 예.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도 예외예요. 그 안에 있는 전자 정보 중에서 혐의하고 관련 있는 전자 정보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이 오히려 인권 침해가 덜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휴대폰 안에 이제 다양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영장에 적시된 그 부분이 아닌 다른 거를 수사관이 본다. 또는 그거를 뭔가 이용한다. 그런 그 순간 그자가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휴대폰이 압수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야 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제 하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휴대폰 압수를 하더라도 네. 반드시 그 전자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고 복제하는데 참여한다는 그 참여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내가 직접 보겠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함께 보겠다. 그게 제일 확실해요. 혼자 보셔도 됩니다. 예, 사실은
이 휴대폰 전자정보 요거에 사실은 경찰도 잘 몰라요. 이 기술적으로 사실 경찰도 이 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네. 그대로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면 사실 어려운데 옆에 이제 실제 수사관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참여권을 꼭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대부분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갑자기 발생하면 당황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에 좀 소홀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를테면은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해서 뺏겼다 하더라도 이 대부분의 휴대폰은 다 비밀번호나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면 그만해요. 이걸 얘기해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거를 풀어가지고서 안에 내용을 보고 자시고 하는 것은 지것들 일이야. 그럼요. 그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원래.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그만이야. 맞습니다. 그런 걸 잘 이용하더라고. 누구냐면 한동훈이라고. 예. 근데 저는 그건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20몇 짜리 비밀번호를 어떻게 외워? 그건 집념이라고 전 봅니다. 예. 지금 하나만 더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도 그러고 지금 이 특검의 수사라는 것 그리고 검찰의 수사도 마찬가지였죠 기존에. 네. 여론을 등에 업고 불법 수사를 계속하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도 좌파들이 방청석을 메워서 앉아가지고서는 한마디 하겠다 하면은 막 그냥 재판부가 또 그냥 한마디 하세요 막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고 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부터 이제 우리 많은 애국 우파 국민들께서 장관님 재판에도 많이 방청을 와주고 계십니다. 네. 장관님께서도 당연히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께 예를 표하기 위해서 이제 방청석을 향해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또 그분들도 다 그냥 일어서셔가지고 또 같이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사들이 함부로 못하죠.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많은데 어디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또 이제 이자들이 이제 여론 재판에서 밀린다, 법정 분위기에서 밀린다 하니까는 이 특검이 또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증인이 나왔는데 증인이 퇴정할 때 우리 방청으로 오시는 애국 국민들이 뭐 위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퇴정할 때.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휴정 끝나고선 바로 개정하자마자 바로 꼰지릅니다. 제가 이런 식의 재판을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고자질 재판 좀 그만해라 이 특검 놈들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검 놈들하는까지는 안 했지만 고자질하는 식으로 공소유지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자들이 너무나 추악한 거예요. 그동안 좌파들이 들어와가지고 발언 기회를 달라 그럴 때나 그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여론을 등에 업고 자기네들이 좌파를 위한 특별검사임을 자임했던 자들이 우리 애국우파 국민들이 방청석에서 자연스러운 반응들 있잖아요. 증인이 뭐 어이없는 발언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런 것까지도 재판부를 막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법정 질서 유지해달라. 뭐 하시는 거냐 막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만큼 이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그 재판부가 법정 모욕이라고 해서 재판부 권한으로 방청석에 있는 사람을 구치시켜 버릴 수 있죠. 예, 감치시킬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국 국민들께서 오시면은 그분들의 공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먼저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치가 되면 저희가 먼저 감치가 되고 그다음에 감치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저희가 먼저 그런 어떤 법적인 조치들을 하고 또 협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 이 법조인들을 참 존경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제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옛날에 TVN에 빨간 의자를 할 때 헌법재판관을 빨간 의자에 앉히고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한번 그 절차를 거쳐서 촬영 허가를 받고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헌법재판관이 이제 집무실이 있잖아요. 집무실 옆에 이런 창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궁금해서 저걸 좀 볼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보니까 우리 스튜디오 정도의 공간인데 자료가 이 아래부터 저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저 재판관들은 자료 속에서 파묻혀서 한다고 하더니 이게 진짜네요.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사건이 몇 개가 됩니까? 이런 정도 했더니 한 사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오려면 저 밑에서부터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오잖아요. 경찰의 맞습니다. 그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게 전부 자료로 첨부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에 이 정도 방에 천장까지 가득히 쌓여 있는 자료 속에서 지내는 거야. 네. 요거 한 사건 관련된 자료인데 요만큼 더 있다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놀지 못해서 뭐 술을 안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이 자료를 읽어내지 않으면 재판석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보느라 그러면 맨날 밤도 꼬박 새고 그래요. 그래도 재판 날짜를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들은 뭐 다르게 환상 가지실 거 없어요. 그냥 자료 속에서 파묻혀서 내 평생 살겠다 이 정도 각오해야만이 재판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근데? 그게 2008년 이때쯤입니다. 네. 예. 그때가 이제 좀 디지털 기록화가 안 될 때. 그런 경우가 있었고. 맞아요. 이게 예. 전부 다 그 자료 첨해놓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나름대로 뭐 검사들도 이제 들어올 때 이렇게 노트북 하나만 들고 들어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이 기록의 양이 뭐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근데 요새 이제 만약 그런다 그러면은 요거랑 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박원순이라고. 그 양반 집무실이 아주 더러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맨날 책 끼고 잔다고 그거랑 비슷하게 박원순 뭐 하면 뭐 일하는 것처럼 막 그냥 막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때의 그 집무실인데 그것도 제가 빨간 의자에서 촬영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박원순이가 자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료가 있다 그러면서 네. 자기는 이 자료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안대. 그러면서 퀴즈처럼 문제를 내보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무슨 서울시 상하수도와 관련된 무슨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자 돌아다니더니 그걸 찾아갖고 오더라고. 아, 그래요? 그걸 자랑하는 거야. 그 조작이 있었을 텐데. 그거 알 수가 없을 텐데요, 그거. 아니, 결국에는 박원순 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라꾸라꾸 침대니 뭐니 다 갖다 놓고서는 뭐 이렇게 했다는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거기까지만 진짜 하겠습니다. 이유가 밝혀졌지. 네.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특검은 제가 보기에도 아까 유승수 변호사가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그 사법연수원에 최소한의 이제 검사로 초임 가면은 한 6개월 1년 정도는 수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이제 선배들한테 배울 텐데 그것조차 제대로 못한 것들이 지금 특검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사 기록을 보면 최근에 이제 가장 이거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희는 항상 수사 기록에서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그렇죠. 당연히 변호사의 역할이고요. 변호인의 역할인데 지금은 허점을 찾아내기 너무 쉬워요.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그런 정도로 사실은 법률상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인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학 주면은 뭐 아니할 말로 그냥 깨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만 배워온다는 거예요. 아하. 지금 그 기존의 특수본 검사들이 특검에게 인계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유승수가 맨날 법정에서 개처럼 물어뜯으니까 저놈을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말고는 그 시간 안에 인수인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참 수준 낮습니다. 예. 유승수 조심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님을 포함해서 또 많은 사령관들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님을 필두로 해서 사실은 부당한 부당한 인신 구속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 우리가 그 계엄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그리고 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대통령께서 앞으로 겪을 고초를 사실 장관님이 먼저 겪고 계시다. 그래서 그 추이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통을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법률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금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법률상의 근거로 되는 것은 제가 뭐 목숨을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인권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감시를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해주시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대로 해라 유승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자 정론일침과 고성국 칼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